네. 그리고 우리 현 의원님께서 그 상당히 그 고생하시는 분, 솔직히 뭐 솔직히 음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죠. 솔직히 남을 위해서 소방공무원분들이 아, 예. 뭐 국정원분들이 아니고 그 소방공무원분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많이 고생을 알면서도 우리가 자꾸 잊혀버리는 건데 그분들의 노고를 이번에 좀 안타까운 뭐 예. 그 사연도 있지만 사고도 화재 사고. 있었죠. 예. 근데 소방공무원이 야간 출동 간식비 등 이분들이 누려야 할 그 복지에 대해서 자주 얘기했고 이거에 대해서 공론화되면서 소방공무원들이 상당히 고맙다고 예전에 우리가 렌트카 그 사회복지 쪽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뭐 고맙다고 문자 메시지 보냈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소방공무원들이 많은 호응이 있었다고 그런데 뭐, 좀 예. 그 부분에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제주도라는 일단 특수성이 좀 있어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육지와 내륙과 다르게 국가 재난 정도의 화재가 발생되면 제주 도내에 있는 자체 소방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에 대한 예우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소방공무원 분들이 이제 야간 화재 출동 시에 간식비를 받습니다. 간식비. 예. 근데 1994년도에 2,000원으로 이제 시작이 된 예. 건데, 예. 그 다음에 한 2000년도 초반에 1,000원이 인상돼요. 그럼 3,000원 되는 건가요? 3,000원으로 이제 쭉 유지가 되는 거예요, 20년간. 3,000원으로 빵 하나 먹을 수 있을까요? 요즘 아메리카노 얼마 하십니까? 아니 김밥도 어떤 데는 10,000원짜리도 있어요. 싼 데는 보통 3,500원, 4,000원 되는데 커피 한 잔도 못 사 먹는 돈입니다. 이분 뭘 어떻게 해요? 그럼 자비를 내야 된다는 얘기네요. 자비를 추가로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추가로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아, 그래서 제 마음 같아서는 뭐 마음껏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또 뭐 예산에 대한 것도 있어서 이분에 대해서 최소한이라도 이거 현실화를 맞춰야 되는데 그것까지 안 된다면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인 제 기준에 5,000원은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5,000도 부족한 거 아닌가요? 5,000원으로도 사실 편의점 가서 뭐 먹을 게 없습니다. 빵하고 아시겠지만. 우유도 6,000원 넘을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아요. 근데 3,000원은 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분들은 호수에다가 그 뜨거운 열기에 남들의 그분들이 우리가 뭐 지난번에도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정치권과 이제 뭐 행정과 시민사회와 이제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게 당신의 헌신을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말로 내는데 바로 잊혀져요. 예. 저는 어쨌든 그분들에 대한 헌신이 좀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그 대우가 꼭 뭐 간식비는 아니지만 최소한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제도적으로. 보시기에 그 예전에 자비로 장갑이나 이런 걸 했더니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지금은 그나마 뭐 그런 부분에 있어 예산들은 계속적인 문제 제기가 되어 왔어서 뭐 아직도 뭐 일부에서는 뭐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있긴 한데 예. 저는 이게 잘했다는 것보단 오히려 이제 와서 이게 개선된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도의회에서 네. 소방 공무원 관련해갖고 얘기가 극히 드물었어요. 현 의원님 해갖고 활성화됐었지. 과거에는 이런 얘기가 없었어요. 소방 공무원에 대해서. 더 하시라는 말씀이죠? 그럼요. 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 공무원들은 진짜 안타까운 사고였을 때도 본인이 소방 공무원에 대한 그 열정, 헌신. 그분들이 그걸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말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분들 뒤에서 지원이 없으면 자비를 들여선다?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 국정 운영에 이제 참여를 했을 때 저희가 그 소방 공무원들을 제가 만난 적이 있는데 어떠한 사고가 나면 외상후 스트레스가 상당히 심해요. 예를 들어서 동료가 다치거나 이제 돌아가셨을 경우에 그를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뭐 시민과 국민을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 사고 현장은 하루에도 수도 없이 다니시거든요. 그분들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는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한들 부족할 겁니다. 혹시 그 소방 공무원들 그 정신 상담이나 뭐 이런 게 있나요?
아니 일반 일부 있기는 할 겁니다. 일부 예. 있기는 할 예, 건데 예. 많이 부족하고 심지어 상담이라는 건 시간이 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시간 자체가 없어요. 그렇지. 급하게 또 출동을 해야 그렇다고 되니까. 인력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상황도 음. 아니잖아요. 음. 인력이 되고 충분한 시간. 그분들은 오히려 그런 상담받을 시간에 가족들하고 밥 한번 먹을 시간도 많지 않을걸요. 되게 열악합니다. 되게 열악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이럴 게 아니고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헌신에 대해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음.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안전하다고 이제 믿고 있는 분들이고 그러면 그에 대한 예우는 우리가 늘 가져야 된다. 늘 가져야 그거에 따른 이런 분들이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는 게 계속 나올 수 있거든요. 저희 상임위에서도 저 말고도 저희 상임위 많은 의원님들이 이 소방 업무 그리고 자치경찰 쪽 업무에 대해서는 관심 많으세요. 그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사회보장특별위원회. 사회보장 특별위원회인가요? 네네네. 그 위원회에서는 소방 관련해갖고 이걸 안 다루나요? 예, 저희는 이제 세션이 달라서 사회보장특별위원회에서는 저희가 지금 크게 다뤘던 부분이 이제 고령장애인 부분 그리고 특수학과 설립, 대학교 도내대학교 특수학과 설립, 간병인제도 그리고 어린이집 입학지원금 정도 너무 많은 걸 또 다루기에는 또 상임위가 있으니까 이제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네 가지 세션을 가지고 사회보장특위에서 좀 다루고 있죠. 네. 앞으로 뭐 내년 6월에는 또 상임위가 바꿔지죠? 아무래도 많은 이동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본인의 이제 다양한 이제 경험을 위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뭐 변화가 있을 거예요. 당에서도 그런 부분을 조절을 하고 싶고. 하여튼 내년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네. 내년 6월까지 그 소방 공무원분들 뭐 포함해서 포함해서 보건복지 안전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 최선을 다하겠다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